눈 외상, 타박, 추락, 교통사고, 눈 수술 후에 생기는 비문증에 좋은 호흡법, 호흡법이 꼭 중요합니다. 호흡법. 저는 고질적 눈질환 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눈사랑하는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문증 들어본 적 있습니까? 비문증. 날비자, 모기 문자, 증상 증자. 모기가 날아다니는 증상. 날비. 꼭 모기가 아닙니다. 우리 눈의 유리체라는 이 수정체, 우리의 수정체는 우리가 노안이 이루어지는 부위, 백내장이 이루어지는 부위가 수정체입니다. 망막,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조직. 망막에는 수많은 혈관, 동맥과 정맥, 또 광수형체,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광수형체가 있습니다. 망막 중심에는 원뿔 모양의 세포가 600억 개, 망막 주변에는 막대 모양의 세포가 1조 개. 그래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데 그 역할을 유전자에서 분비하는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합니다. 40대 이후에 이 단백질이 물에 녹아들지 않고 그래서 혈관으로 배출이 안 되고 황반부의 시신경 쪽에 이 혈류 공급을 막으면서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황반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망막 주변부 막대세포 1조 개가 이 선천성 질환으로 세포가 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시야 협착과 야맹증, 그래서 바깥서부터 어둡게 들어가는 증상, 시야가 좁아 들어가는 증상이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겁니다. 또 혈관성 질환으로는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과 고혈압이나 노령으로 인한 눈 중풍, 망막혈관 폐쇄증 이게 올 수가 있고, 또 시신경성 질환으로는 외상, 타박, 추락, 교통사고로 인한 눈 손상, 또 염증으로 인한 눈 손상,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시신경 손상이 되거나 시신경이 위축이 되면서 시신경 쪽이 제 기능을 잘못하거나, 또 스트레스나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시신경 염증, 시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는 질환으로 또 망막에 많은 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부에 유리체라는 젤리 모양의 동그란 조직이 있습니다. 유리체, 말 그대로 유리 같은 투명한 조직. 그 안에는 젤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젤리. 그래서 수정체에서 빛에너지를 유리라는 그 유리체를 통과해서 그다음에 망막이라는 필름에 우리가 보는 것들이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40대 이후가 되면 이 젤리가 물로 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걸 노화라고 그럽니다. 젤리가 물로 변해갑니다. 그러면서 젤리가 차서 팽팽했던 조직이 물로 변하니까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지니까 유리체를 싸고 있던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띠가 이게 팽팽했었는데 물로 변하니까 이게 수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액화돼 버립니다. 물화돼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떨어진 찌꺼기가 떠다니는 것, 콜라겐 찌꺼기 떠다니는 것이 노화로 인한 비문증입니다. 근데 외상, 타박, 추락, 교통사고, 또 눈 수술, 백내장 수술이나 이런 수술 후에 이제 생기는 비문증은 외부적인 손상에 의해서 온 겁니다. 내가 배드민턴 공에 맞거나 야구공에 맞거나 주먹에 맞거나 뭐 어떤 핀세트나 이런 거 뭐 갑자기 뭐 해가지고 맞거나 그런 것들이 각막 손상, 수정체 손상, 유리체 손상, 망막 손상. 이게 눈동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맞으면 그냥 다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은 꼭 이렇게 보호를 하고 해야 됩니다. 뭐 눈동자 나는 뭐 깜짝 안 하고 잘못해서 한 대 맞으면 그냥 눈에 질환들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권투할 때, 꼭 격투기 할 때, 태권도 할 때도 잘못 발로 한 대 맞으면 녹내장, 백내장, 유리체 손상, 망막 손상 다 올 수 있습니다. 학생 때 권투하다가 태권도 하다 발 맞아가지고 녹내장 와가지고 치료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렇게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는 네 종류로 크게 구분합니다. 신체적 스트레스, 우리가 타박, 외상, 교통사고, 뭐 외부적으로 누가 때렸어요, 맞았어요, 뭐 다쳤어요, 다 외상성 스트레스.
두 번째 약물성 스트레스. 우리가 무슨 약을 먹는 것 자체도 몸에는 스트레스입니다. 감정적 스트레스. 속상해 죽겠어요. 마음이 아파요. 누가 나한테 힘들게 해요. 화가 나 죽겠어요. 다 고민, 걱정, 근심, 불안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로 인한 스트레스. 자기가 안 맞는 음식, 알레르기 있는 음식 다 이거 스트레스.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질환에 걸리면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불편하면 잠도 안 오고 속도 상하고 소화도 안 되고 가슴도 답답하고 혈압도 오르고 혈당도 오르고 맥박도 빨리 뛰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화가 나 죽겠어요. 소화도 안 돼요. 모든 게 불편해요. 생리도 불편해요. 어깨도 딱딱하게 굳어지고 모든 조직이 굳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 몸의 진동수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입자이자 파동의 존재. 우리가 이제 원자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 옛날에 어렸을 때 아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톰. 아톰이 원자가 영어로 아톰입니다. 아톰. 옛날에 아톰은 로봇이었는데 그것이 원자라는 뜻의 아톰입니다. 그래서 아톰이 최소한의 이 물질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이 아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더 쪼개고 쪼개니까 퀀텀이라는 아주 미세의 입자. 본인 사람이 관찰하면 입자고 관찰하지 않으면 에너지인 상태.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형태이면서 에너지 형태, 입자이면서 파동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입자이면서 에너지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큰 특징은 파동을 갖고 있다는 거, 주파수 갖고 있다는 거, 진동을 갖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열을 갖고 있다는 거, 생각,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우주에도 있다. 사람이 느끼는 모든 생각이 우주에도 있다. 우리 몸의 60조의 세포 하나하나에도 생각과 감정이 다 있다. 동의학,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에 다 감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노를 주관하는 것은 간이고 기쁨을 주관하는 것은 심장이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걸 주관하는 건 비장이고 누가 미워 죽겠어 이런 것을 주관하는 것은 소장이고 의심이 많은 것은 위장이고 공포감을 주관하는 거 막 그건 방광이고 막 공포감이 들어 그러면 소변 보러 가야 돼. 뭐 긴장 뭐 어디 가서 발표해야 돼 그러면 소변 보러 가야 돼. 방광. 공포를 주관하는 건 신장과 방광. 우울하다 그런 건 폐가 주관하고 어떻게 그걸 발견하고 그렇게 학문화 시켰는지 모르지만 과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가 감정과 생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어린 아가씨나 뭐 자기가 뭐 신경이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뭐 비문증도 있고 망막도 찢어지게 되고 구멍도 나게 되고 또 망막이 찢어지게 되면 레이저로 땜빵하는데 땜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땜빵한 흔적이 망막, 점막 우리가 상처 나면 기름 같은 막이 덮이듯이 저 안 여기는 피부는 그래도 옛날에 다친 흔적만 이렇게 있습니다. 다친 흔적. 그 괜찮습니다. 뭐 상처 같은 게 좀 보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망막에는 상처난 부위가 막이 덮이면서 기름 같은 막이 덮이게 됩니다. 그걸 망막, 점막이라고 얘기합니다. 황반 부위가 그렇게 주름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면 황반주름이라고 합니다. 황반주름은 황반 변성의 원인이 되고 시력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법이 중요합니다. 깊고 느린 호흡을 통해서 내 몸에 이렇게 독소를 내보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실 때는 우주의 긍정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숨을 내뱉을 때는 자기의 근심의 에너지를 내보낸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주의 생명 에너지를 흡을 통해서 느리고 깊은 호흡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내뱉을 때는 자기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뱉는 호흡법,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